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사실 법률적인 순수하게 네네. 법률적인 문제만 얘기하기도 바쁘긴 한데 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 네. 가장 핫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요? 네. 본인의 핫 이슈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핫 이슈야. 아 그래? 네. 어떤 거 뭐냐면 우리 아시안컵 예. 축구 대표팀에서 네네. 이제 4강에서 탈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선수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4강 경기 보셨어요? 저는 조금은 작고 저는 다 봤어요? 전반전만 봤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봤나 그랬는데 응.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아 정말요? 이란하고 카타르 하는 거 봤어요? 하이라이트? 안 봤어요. 4강 이란하고 안 카타르 같이 봤어요. 했던 거? 이래야지. 다음 날인가? 어.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어. 정말 이란하고 카타르는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르단은 우리나라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 뭐야 김영건인가 그 중앙 수비수가 막 그 공격수한테 패스해버리고 아 진짜? 실수겠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경기력이 저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사실 한 어. 후반 60분 이쯤부터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사실 뭐 얼마나 전반에 못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졌으니까 어. 더 이상 그 경기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았어. 음. 근데 이미 2대 0이더라고요. 제가 네. 켰을 때. 아,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후반 초반에 박혔나 보네. 전반전은 0대0 전반전 0대 0이었나요? 아니었나? 그럼 내가 조금 더 뒤에 봤을 수도 있어. 모르겠다. 어쨌든. 하이라이트로 네. 가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너무 형편없었어. 저는 이미 2대 0이더라고요. 음. 켰더니 음. 그랬는데 거의 선수들이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세고 지금 월드 클래스 몇 명이야? 김민재 한 명 빠졌다고 이 사단이 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더라고요. 김민재가 못 나왔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클래스가 아무리 높은 선수 한 명 빠졌다고 이런 사단이 난다고 한다는 거는 뭐 꼭 감독을 탓하자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전을 짜고 코치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경기를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하는 분들 중에 네. 감스트라고 있어요.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어. 근데 그분이 네. 경기 중계를 하다가 답답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너네 어제 싸웠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어제 싸운 거 아니냐? 실제로 싸웠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경기할 때 생중계할 때 얘기했던 거고 모르고 얘기했던 거지. 그렇지, 모르고. 모르고 얘기했던 거지.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노스트라다무스구만. 어쨌든 싸웠다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강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디스패치, 네네. 디스패치가 이제 가장 사실 공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디스패치 전에 많은 기사에 났던 내용이 뭐였죠? 많은 기사에 났던 내용이 이제 손흥민 손가락이 다쳤고 손가락 다친 거하고 기사의 문제가 손가락 아니니까 다쳤는데 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손가락 다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은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대표팀에 저녁 식사 시간 2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르단전 전날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결의도 다지고 이러길 원했나 봐요. 원했는데. 그런데 네. 어린 선수 몇 명이 먼저 밥을 먹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밥을 먹으러 왔더니 이미 걔들은 탁구를 치러 갔는데 시끄럽더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른 선수 한 명이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탁구 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흥민이 너무 화가 나서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이 주먹으로 손흥민을 쳤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쪽에 국내 법률 대리인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고 이제 하면서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최근에 그 법률 대리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 본 것 같아요 저는. 때린 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근데 디스패치에서는 때렸고 맞았다. 때렸다라는 게 있어요. 디스패치에서는 맞았다까지 하고 있고 다른 언론 기사에서는 휘둘렀는데 피했다. 그런 라는 게 얘기가 대부분의 기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휘둘렀는데 피했느냐, 두 번째 맞았느냐, 휘두르지도 않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팩트는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을 이제 탈골 당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누가 이렇게 꺾은 것 같진 않고 옷에 걸렸대요. 네. 네, 네. 일단은 이런 거는 전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느냐 이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큰 주요한 요소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변호사니까 도대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뭐 범죄가 성립하고 뭐 민사적으로 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맞아요.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탁구를 친다고 해가지고 멱살을 잡은 손흥민의 행동
그거는 분명히 폭행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폭행이 맞죠. 폭행이 맞는데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을 하고 맞아요. 폭행죄 형량이 어떻게 되죠? 폭행죄는 징역형도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0만 벌금도 원 있는데 이하 벌금도 예. 있고. 근데 사실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 멱살을 잡힌 음. 만약 이강인이 멱살을 잡혔다고 한다면은 그 멱살을 잡힌 사람이 진단서를 끌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고 상해할 수도 상해죄가 있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폭행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손흥민이 뭐 주장이고 뭐 리더십이 좋고 착하고 뭐 이런 거를 미사고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 신체에 이제 유형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우리 비특민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 사실 그렇지. 너는 피잖아. 나는 즉흥적이야. 손흥민이 그냥 막 얘기하지. 토트넘에서 저에게 준 기쁨과 흥분을 너무 기억하는 데다가 그래서요. 손흥민의 인성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반인사 불벌죄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는 아직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를 때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는 있죠. 반인사 불벌죄는 할 수는 공소 있죠. 제기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팩트가 일단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특정을 지어놓고 이강인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일단 그건 폭행은 맞죠.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하죠. 근데 만약 허공을 갈랐다면 그래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아도 폭행이에요.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걸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 쌍방 폭행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문제되는 문제인데 한 사람이 먼저 때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휘둘렀다 하면은 정당방위 이제 정당행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쌍방 폭행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사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이 정도는 정말 소극적인 방어행위 정도에 그쳐야지 그렇죠.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라고 할 때부터는 그때부터 사실 쌍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멱살 잡혔는데 이걸 뿌리쳤다. 그러면은 뭐 정당방위라든가 정당행위 될 수 있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뭐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때리겠다는 행동을 위해서 이제 뭐 얼굴에다 주먹 휘둘렀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방 폭행이 돼서 그렇죠. 멱살을 잡은 사람도 가해자로 그 자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자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뭐 무자비하게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다거나 때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이제 멱살을 잡은 상황이었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후속적인 뭐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아니 멱살을 잡기 전에 뭐 폭행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주먹을 휘두른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평가돼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유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뭐 보소가 그렇죠. 이루어졌다거나 인지해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얘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강인 선수는 뭐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했고 손흥민은 사실 토트넘에서 또 다시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픔을 잊고 토트넘 가서 지난 경기에 또 봤어요? 내가 그 아시안컵 4강전을 못 봤는데 아니 병렬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토트넘 얘기를 하는 거야. 토트넘에서 우리 손흥민이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얘기하고 싶대. 난 진짜 막 어마어마해 막 그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손흥민을 좋아해서 토트넘 팬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뭔 책임? 어? 이강인이 휘둘러서 손흥민이 맞았어. 맞았는데 맞은 손흥민이 진단서를 끊었다. 그럼 상해지. 역시 상해 내지는 폭행치상 네. 죄가 될 수가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벌어진 곳은 카타르야. 그럼 카타르가 속죄주의를 만약에 취하고 있다면 네네. 국내가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카타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죠. 만약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뭐 숙소나 그렇죠. 이런 곳이 뭐랄까 뭐
치외법권 뭐 지역? 치외법권 지역이거나 그렇게 이러지는 무섭죠. 않을 거기 때문에 명사공사는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카타르에서 이런 거를 괜히 그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처벌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뭐 신경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그건 희박할 거고. 그럼 도대체 이게 휘둘렀는지 응. 맞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해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는 휘둘렀지만 맞지 않았다. 디스패치에서는 맞았다. 휘둘렀고 맞았다. 응. 이강인은 안 안 휘둘렀다. 휘둘렀다. 거기서 또 세 번째 논점이 발생을 합니다. 디스패치에서 만약 발표한 게 이강인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휘둘렀고 맞췄다까지 기사를 낸 거라고 한다면 이건 또 세 번째 논점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 당연히 언론 기사를 낸 거라고 한다면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새 뭐 인터넷 기사가 많이 이제 나오고 디스패치에서도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떤 악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명예훼손까지는 성립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렇죠. 내지는 위법성 조항 사유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먹을 아예 휘둘리지 않은 거랑 휘둘러서 맞춘 거랑은 갭이 너무 큰데요. 근데 사실 아무리 디스패치라고 휘둘렀는데 피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미. 휘둘렀는데 피했다. 와, 그 휘둘렀는데 맞았다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디스패치 측에게 말씀 주신 대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너무 그렇죠. 세부적인 차이인데. 근데 이강인 측에서 안 휘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휘둘리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명예훼손 조금 더 성립될 문제가 될 가능성 수도 있죠. 높아요. 네. 아무리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요. 특권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권 되게 싫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스패치가 아무리 뭐 그동안에 뭐 정확한 기사를 냈고 인간들이네.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가 너무 분명히 달라서 정말 뭐 CCTV 영상이 있다. 누가 뭐 선수가 핸드폰을 찍어서 딱 보이는 게 이강인이 가만히 있더라. 라고 한다면 디스패치 측에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사실 적시까지 가려면 너무 공공적인 문제고 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까지 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명예훼손까지 번지지는 않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 쪽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법률 문제성 삼겠어요? 또 이게 또 네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면 축구협회 측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공론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실 형사적으로 사실 평가하거나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형사 처벌과 처벌이 아닌 것과의 경계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그리고 우리의 그 퍼거슨 경이 라커룸에 이른 라커룸 해결한다. 바깥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뭐 이런 철칙을 갖고 있대. 그런데 그거를 사실 이제 선수들 사이의 불화를 조금 이제 협회 꼭 아니더라도 감독 코치 선에서 이렇게 좀 무마하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거는 뭐 언론에 뿌려져가지고 문제지. 축구 협회나 뭐 클리스만 감독의 선임 문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를 덮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아니었냐.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덮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인 게 사실은 물론 이제 싸운 당사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에서 클린스만의 실책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거라면 오히려 헛발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의 잘못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뭐 정말 국가적인 이제 대회에서 선수나 코치가 얼마나 곤두서 있겠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말다툼을 한다던가 몸싸움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실제로 뭐 프로축구에서도 그 해외 프로축구에서도 라커룸 내에서 사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많이 싸운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간에 뭐 공공연하게 아는 그런 사실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월드컵이라던가 올림픽이라던가 이런 대회 때 우리가 모르는데 그 민감한 상황에서 성관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피임기구나 이런 게 많이 배치되어 있다. 올림픽이 거의 그 콘돔을 막 몇만 개씩 뿌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 그런 거는 선수나 코치 차원에서 이렇게 덮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이례적으로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누군가 의도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또 당사자가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둘 다 슈퍼스타다 보니까 더 이제 문제가 커진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토트넘에서도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약간 이런 좀 자조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흥민에 대한 절대 신봉자이기 때문에 손흥민 여사는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리더십이 완벽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강인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과 이렇게 마찰이 생겼을 리가 없죠. 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쪽에서는 부재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소신껏 다 얘기해요. 나는 손흥민이 어쨌든 리더십이 아무리 좋았다 치지만 이강인을 리더하지 못한 거 맞으니까요. 손흥민이 책임을 무조건 뭐 이강인이다, 어린 친구들이다, 뭐 손흥민이다 이렇게 일도양단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니 손흥민은 이제까지 보여준 행동 양식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 사건이랑. 손흥민까지도 얼마. 또 한마디로 이제 손가락이 좀 손흥민이 다쳤는데 그 다치는 과정에서 이강인 내지는 다른 선수들의 뭔가 과실이 기획됐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상해가 맞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잡아 끄는데 이게 어디 끼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잡아 끌었다. 뭐 일단은 언론 나오기로는 옷에 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확 꺾였나 봐. 이게 또 우리 손흥민 경기력에 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토트넘에서도 이 두 손가락이 붙잡고 나왔던데. 손흥민 아주 팬이네. 그 토트넘 브라이튼전에서 막판에 크로스 날릴 때 이게 공이 그래요. 휘어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오늘은 EPL을 지금 중계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디스패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뭐 의견 있으면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